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최근 유가가 다시 80불대를 기록을 해서 유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오늘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화투자증권의 정유화학 섹터 담당하시는 윤용식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80불 유가 시대의 정유화학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까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에서 정유학 담당하고 있는 윤용식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유가가 요즘에 다시 80불을 조금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고 이게 종전에는 뭐 정유화학 산업에서만 우리가 유가를 좀 봤는데 뭔가 연준의 금리라든가 이런 CPI의 유가나 이런 부분도 너무 중요해졌다 보니까 이 유가를 이제는 좀 전망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80불 유가 시대가 어떻게 좀 만들어졌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까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단기적으로 유가 강세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된 이유를 살펴보자면 네. 먼저 공급 측에서는 사우디랑 러시아가 이제 감산을 8월까지 연장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리비아나 나이지리아 같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또 좀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또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7월 달부터 유가가 좀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또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온이 급등하다 보니까 네. 뭐 발전용 그리고 또 이제 수동용으로 냉난방용도 냉난방용으로 네. 이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등용유 마진을 또 강세로 이제 전환시키는 요인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급단에서도 이슈가 있었고 수요단에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80불대 시대가 온 건데 그러면은 사실 유가라는 게 전망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리서치나 아니면 윤영식 애널리스트님의 보시는 그 뷰는 어떠신 거예요? 일단 9월까지는 지금 현재 수준 두바이 기준으로 한 85불 이상 네, 유가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러시아랑 사우디 감산이 네. 지금 8월까지 유지하겠다라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9월 이후부터는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원유 제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유가가 올라가지고 예. 중국이 이제 기존 재고를 활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원유 구입을 좀 줄이겠다. 이러면은 네. 유가가 다시 하락세에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결국 중국이 조금 침체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가 수요가 좀 적어지면은 그러면 유가가 수요가 좀 약해지니까 하방 압력이 조금 생길 것 네, 같다. 그렇게 맞습니다. 바라보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80불대고 조금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다시 뭐 앞자리가 바뀐다던가 아니면 현재가 유지된다던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걸로. 네, 연말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추정하는 걸로는 일단 연말 유가는 한 두바이 기준으로 80불로 네.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가가 어쨌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는데 정유업종부터 짚어보자면은 정유업종은 이렇게 유가 올라오는 국면에는 원래는 좋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유가뿐만 아니라 뭐 정제 마진도 중요하니까 뭐 이런 정제 마진까지 관련해 가지고 정유 섹터에 대해서 2분기 실적도 발표됐고 네. 간단히 리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분기 정유사 실적은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컨센서스를 모두 하회했고 또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유 부문은 적자 전환, 그리고 SR도 마찬가지로 네. 적자 전환했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은 큰 폭으로 반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재고 효과도 발생을 하고 플러스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일단 그 정제 마진도 네. 지금 가장 최근에는 이제 복합 정제 마진 20불까지도 올라오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아무래도 등용유 마진 예. 회복이 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바이 가능한 구간이다. 단기 2Q 실적 안 좋았고 3Q 실적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럼 주가도 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조정을 받았나요? 주가도 지금 2분기까지는 굉장히 좀 안 좋았다가 7월 이후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SOL 주가도 뭐 PBR 기준으로는 0.8배였다가 네네. 지금 0.9배 이상으로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확실히 그 정유 관련해서는 좀 퓨어한 게 SO일이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SO일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실 때 유가를 안 볼 수가 없고 뭐 윤용식 애널리스트님은 뭐 80불 보고 계셨는데 어디선가 유가 고수가 있어서 나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데 120불이야 이 사람아 이러면 SO일 같은 종목을 하시면 되는 것 같고 다만 유가가 지금 수요 약세 요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화학 섹터는요? 화학 섹터는 지금 실적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2분기 네네. 실적도 다들 좀 부진했었고요.
또 3분기 실적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뭐 2분기까지는 이제 납사 가격이랑 제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네. 좀 굉장히 실적의 둔화가 있었는데 3분기 실적은 이제 납사 가격이 다시 올라오고 있고 제품 가격도 네. 조금씩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역래깅 효과는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요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네. 이제 스프레드가 얼마큼 개선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는 조금 더 시장보다는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화학은 아직까지 뭐 제품 스프레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뭐라 그럴까 보수적으로 봐야 될 환경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전통 에너지 말고 또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도 커버를 하고 계셔가지고 또 하나솔루션 포함해가지고 여러 기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도 그 제품 가격들 있잖아요. 제품 가격들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업황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같은 경우는 네.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6월달, 7월달 들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모듈 가격은 아직까지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2분기 컨센서스 하회하는 쇼크가 났었는데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웨이퍼 사들이는 가격과 이제 원료로 이제 투입하는 가격 차이에 의해서 네. 좀 역래깅 효과가 마찬가지로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러한 이제 재고 효과가 한 3분기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4분기 때 이제 좀 낮아진 웨이퍼 가격을 전반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네. 실적이 좀 회복하는 그림이 나타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태양광을 보면은 이런 신재생 같은 경우는 수요도 많지만 사실 요즘 중국을 보면은 이런 쪽에 투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영향을 좀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이런 태양광 소재라던가 아까 폴리실리콘부터 얘기해 주셨는데 폴리실리콘, 웨이퍼, 그리고 모듈, 그리고 판가까지 약간 좀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포함해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내년이 어렵다면은 뭐 올해 남아있는 기간이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내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국내 태양광 모듈 수출량 중 90% 이상, 최근엔 97% 정도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미국 시장의 모듈 가격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가격 대비 약 100%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리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중국산 모듈에 대해서 약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위구르족 강제 노동 방지법이라고 해서 네. 이제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을 사용한 모듈 같은 경우는 좀 수입이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 시장 내에서 프리미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예.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5년까지 봤을 때는 좀 모듈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이 네.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는 미국 시장 내에서 증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관세라든지 네. 뭐 이제 뭐 위구르족 강제노동방지법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일단 네. 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영향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프리미엄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모듈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시장 가격, 뭐 글로벌 가격은 조금 변동이 있더라도 네. 국내 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줄어들다 보면은 약간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사실은 하나솔루션이 뭐 그 IRA 혜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미국 내 증설하는 부분을 좋게 봤었던 것도 있는데 그럼 지금 미국에서도 태양광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 퍼스트 솔라 같은 회사들이 있어서 이런 회사들은 또 2분기 실적이 좀 어땠는지 또 이런 회사를 바라보는 그런 뷰는 전체적으로 좀 어떤 분위기인지도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퍼스트 솔라는 이제 하나솔루션과는 다르게 네. 복막형 태양광 전지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좀 폴리실리콘 가격이랑은 조금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고요. 물론 네. 영향을 받긴 하지만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내 증설이 가장 좀 많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MPC 수혜도 네네네. 이제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좀 고효율 네. 제품을 출시하면서 ASP도 높아지는 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예.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가 났었고요. 아. 그러므로 인해서 좀 굉장히 좀 앞으로도 실적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주가 방향성도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방막형이랑 이런 실리콘형에 대한 그런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제 생긴 건지 아니면은 그냥 퍼스트 솔라 혼자 조금 잘했다고 보이는 건지. 왜냐면 EQ 실적에서 퍼스트 솔라는 또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하고 하나솔루션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대표 주식인데 또 굉장히 실적이 또 쇼크가 났다고 하니까 그럼 3분기나 이런 이후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퍼스트 솔라와 이제 하나솔루션의 차이는 이제 생산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가격 영향을 좀 덜 받는 부분이 있어서 좀 네네.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었던 영향이 있었고요. 네, 하나솔루션은 그 반대입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네. 네네. 이 태양광 관련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오셨을 때 그 효성 첨단 소재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여러 효성 계열사 얘기를 조금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 뭐 성과도 나빴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최근에 관심도도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소위 효성 그룹주라고 할까요? 네. 효성 그룹주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시 좀 리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 소재랑 이제 TNC가 있겠는데요. 뭐 일단 두 기업 모두 이제 2분기 실적은 조금 슬로우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뭐 첨단 소재는 이제 본업인 타이어 보강제 시황이 네. 조금 부진했고 네. TNC도 마찬가지로 본업인 이제 스판덱스 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조금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네. 두 기업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희가 생각하는 NCC 기업들보다는 수익성이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마켓시어 1등 두 업체 모두 마켓시어 1등이라는 점이 좀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 그래서 좀 스페셜티 제품이다 네, 보니까 그렇죠. 네, 수익성 방어에 네, 좀 좋은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유는 어쨌든 트레이딩 바이를 해도 될 정도로 유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또 2분기 주가가 좋지 못했고 3분기는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SOE로 대표되는 그런 퓨어 정유주라던가 아니면은 SK 이노 같은 이런 거는 배터리랑 약간 연계가 되지만 정유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었는데 화학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범용 화학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페셜티 있는 제품들을 선호하셨고 네, 거기서 스판덱스로 나가는 거는 막 전방이 룰루레몬이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효성 첨단 소재는 소위 전방이 뭐 테슬라 같은 전기 자동차였잖아요. 그러니까 꼭 테슬라는 아니지만 전기 자동차에 그 타이어 코드가 더 많이 사용이 되고 네, 약간 이런 게 맞습니다. 있다 보니까 뭔가 미래 성장 산업이랑 지속적인 그 소비재 네. 그 비내구성 소비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전방이 또 탄력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2분기 실적이 그러면 좀 저조했던 거는 이런 걸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저조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럽이나 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수요가 굉장히 좀 부진했기 때문이고요. 네. 그래서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제 네. 판가를 방어하긴 했지만 네.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글로벌 업체들도 다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저희 뭐 첨단 소재나 이제 TNC 모두 낮출 수밖에 없었고요. 네. 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가 부진함에 따라서 네. 일단 판매량 자체도 좀 줄었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이 네. 아무래도 조금 경기 회복에 따라서 나타나는 만큼 좀 슬로우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수요계에서는. 첨단 소재는 타이어 코드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기간에 좀 사라는 의견이세요? 아니면은 좀 업황 산업 전방 돌아가는 거 보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일단 첨단 소재 주가의 모멘텀은 탄소 섬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이어 코드도 네. 아니고 탄소 섬유로. 그렇죠. 네. 우리도 초전도 섬유 같은 거 좀 그렇죠. 있으면 좋겠는데. 뭔가 성장하는 네. 산업에 대한 기대가 네.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네. 탄소 섬유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유효하고 지금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2024년에서 2028년 사이에 구체적인 증설 계획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만약 이게 좀 발표 구체화된다면은 한 번 더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효첨 소재는 어쨌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기업인 것 같고요. 그럼 TNC 같은 경우에는요? TN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부담이 조금 낮아진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수요 회복이 좀 천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네. 첨단 소재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 좀 더 시간을 보고 대응을 해도 된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다 짚어주셨는데 커버리지 전체에서 제일 선호하는 기업이 현재 그럼 어떤 걸까요? 지금 당장은 네. SOE. 역시 트레이딩 바이지만 네. 정유 쪽이구나. 일단 지금은 그게 제일 근거가 좀 높다고 생각해서신 거죠? 맞습니다. 아직 뭐 밸류에이션적으로나 뭐 유가적인 측면으로나 조금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SOL 얘기를 좀 많이 안 했는데 마지막으로 SOL 얘기하고 정리하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시작할 때 SOL이 이렇게 주가 추이에서도 PBR로 0.9배, 0.8배 정도 되지 못해서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데요. SOL에 대해서 좀 밸류에이션적으로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좀 열어놓고 봐야지 되는 걸까요? 이거는 굉장히 조금 네. 어려운 부분이긴 네. 한데 일단 PBR 기준으로 지금 0.9배 정도일 텐데 이제 컨센서스가 많이 상향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이 지금보다 많이 높아지진 않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뭐 PBR 기준으로 0.9배에서 한 배
사이에서는 PBR이 유지되면서 이익이 붙는 만큼 네. 좋아질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SO일의 경우에는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배당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유가가 좀 강세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그 프락시라고 할 정도로 유가가 SO일의 그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봐도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유가 강세라는 거는 공급적 요인이 좀 있었던 건데 공급적 요인 때문에는 단기적으로 8말 9월까지는 강세 요인이 있긴 하지만 9월부터는 또 수요단에서 약간 위축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중국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유가에서도 그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네. 그걸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보수적으로 보시는데 만약에 유가가 예상한 것보다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거에 거의 프락시처럼 SO일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유가 맞습니다. 이꼴 SO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